안녕하세요. 중수솔입니다. 오늘은 2월 24일이고요. 오늘 시장이 정말 많이 빠졌어요. 코스피는 2.45%, 그리고 코스닥은 3.23%. 오전만 하더라도 어제 미국 지수가 개파락을 시작을 해서 그 낙폭을 좀 메꾸면서 또 파월 의장이 조금 더 경제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하겠다라고 하면서 지수를 거진 보합까지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면서 시장도, 저희 시장 같은 경우는 미리 좀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좀 강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오후장에 점심시간 정도죠. 한 11시 반부터 그때부터 밀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가벼운, 또 이 기관 투자자들이 전혀 매수해주지 않는 이 코스닥이 확연히 더 많이 빠진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뭐 얘기는 뭐 중국 그 인지세가 1%에서 1.3%로 인상될 수도 있다. 그리고 기존에 뭐 정책 자금으로 넣었던 비용을 은행에서 뭐 좀 회수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이 앞으로의 성장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는 제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았다라는 내용이에요. 뉴스는. 그럼 뭐 우리나라는 뭐 개나 소나 이쪽 저쪽 나라에서 다 영향이 나오면, 그러니까 하락이 나오면 무조건 두드러 맞는 장이라는 소리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오른 때 우리나라는 못 오른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기껏해야 코스피가 이제 3천이에요. 근데 다우진수는 3만이 넘었고, 뭐 중국 상해지수든 뭐든 다 만 단위거든요. 저희만 아직 1000단위고 100단위에요. 뭐 바네수엘라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시골 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이 주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고, 어찌됐든 명분을 뭐 중국의 악재로 명분을 잡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제 말씀드렸던 게, 반등이 올라오더라도 밑으로 열려있는 자리는 어디? 3000포인트까지는 열려있다. 기존에 이 3050포인트, 3040에서 50포인트 이 자리 지지하는지 체크, 지지 못하면 3000포인트까지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코스닥도 910포인트 부분까지는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그쵸? 928포인트 이 자리 지지 못하면 910포인트까지는 열려있다. 결국은 뭐냐? 그냥 중국이 쳐 빠졌으니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거고, 결국에는 그냥 지들이 밀고 싶으니까 미는 거예요. 왜? 왜? 주가가 올라오면서 그동안 여기서 많이 팔았으니까. 지들이 물량을 많이 팔았으니까 밑으로 쳐 박아야만이 지들이 저가 물량을 다시 채워 놓는다라는 거예요. 즉 이제 오늘 같은 시장, 내일 오전까지는 살짝 흔들릴 수 있어요. 시장 개인들 손절매 받는 구간이에요. 한두 번씩 꼭 그렇게 모양을 만들죠.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씩 더 빼고 그런 모양을 만드는 시장이다. 왜? 명분만 만들 뿐이지 결국에는 지들 매수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밑으로 내려 까는 거예요. 그래야 개인들 손절 물량이 분명히 개인들이 사는 걸로 지표에는 나오는데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개인 물량이 확실히 들어오는데요, 받쳐주는 물량은 들어오는 물량은 있죠. 근데 종목이 많다, 종목이 많다라는 건 결국에는 여기서 매도세를 부리면서 어느 정도 그거를 개인이 받고, 그러다가 이 턱끝까지, 심리의 턱끝까지 왔을 때 올라오는 척 하면서 한 번 더 밀면서 손절 물량을 받아내요. 그리고 나서 잡아서 올리거든요. 현재 시장은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키면 좋은 자리인데 못 지키면 910포인트까지는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 이제는 여기서 내일 반등이 실제적으로 제대로 안 나오면 920포인트죠?
920포인트 위로 올라오는 그림이 못 나오는 모습이 나오면 한 번 더 밀 수는 있어요. 어디까지? 얘는 사실상 지지 포인트가 오늘 자리거든요. 주봉도 그렇고 일봉도 그렇고 월봉상에는 5일선이 밑에 깔려있고, 그러면 이 5일선 기껏해봤자 이번 주 거래 이틀 남았는데 먼저 찍고 밑꼬리 달고 올라올 거냐? 그게 아니라 요런 자리에서만 끝나도 다음 달 이 5일선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대충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사실상 밀릴 자리가 없어요. 오늘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이 최근 5거래일 동안 965포인트에서 900포인트면 60포인트가 빠진 거예요. 그럼 거진 7, 8%가 빠진 거거든요. 그럼 종목으로 따지면 최소 15%에서 30%가 밀린 거예요. 종목으로 따지면.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재밌는 거는 3% 빠졌으면 시세적으로 종목별로 6에서 12% 정도 빠져야 정상인데, 어떤 거는 18%, 어떤 거는 3에서 4%, 어떤 거는 얘가 2% 빠졌을 때 마이너스 3%였는데 얘가 3.23%가 빠졌을 때 마이너스 3.5%, 그냥 0.5% 차이밖에 안 나는 종목들도 있고, 아니면 그 이상 차이가 나는 종목들도 있고, 각자 다르다라는 거죠. 즉 오늘 뭐 종목들 흐름 보니까 하락을 할 때는 호가창을 다 비워놓더라고요. 매수의 호가창을 잔뜩 비워놓고, 원래가 이 호가창에 물량들이 최소 4자리씩 잡혀 있었던 자리라면 지금은 뭐 2자리, 3자리 깔아놓고 위로 사는 척 하면서 밑으로 던지는, 그러면서 매수 단가를 철저히 내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시대적으로 코스닥은 내일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인 거고, 그에 반해서 코스피는 3000포인트를 살짝 이탈하긴 했지만 얘는 조금 더 내려올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298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올 자리가 2960, 65에서 60포인트까지 내려올 자리가 있어요. 얘는 요런 자리까지 내려올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코스피, 코스닥 같이 반등을 할 거냐? 그게 아니라 코스닥만 반등을 할 거냐? 코스피는 한 차례 누르고 갈 거냐? 뭐 그런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이 코스닥만 올라가고 코스피가 밀릴 확률은 없다라는 거. 그러면 코스피는 올라가고 코스닥은 밀릴 확률은 있어도 반대의 경우는 지금 당장은 안 나온다라는 거. 왜? 우리나라 기관 자체가 코스피만 믿고 의지하고 받쳐주는 흐름이다. 오후장 3시 넘어서는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포지션을 잡고 결국엔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 개관 애들은 2시 50분부터 더 팔았어요. 3시 반까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장이 지지를 받고 반등한 다음에 여기서 횡보하는 그림이, 혹은 한 차례 올라오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밀린 자리가 누구? 개관의 짓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전체적으로 외국인 개관이 다 같이 밀긴 했지만 마지막에 여기서 외국인들은 포지션을 좀 돌렸고, 여기서 개관들이 끝까지 던졌다. 왜? 지들은 더 내려와야 사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동안 주구장창 쳐 팔아댔으니까 걔네들은. 그죠? 아무튼 시장이 참 속타고 애타고 힘들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달도 이틀 거래 남았고요. 3월 중순까지는 요런 박스권의 시장이 나타날 확률은 있어요. 뭐 실적 시즌도 있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올라갈 모멘텀이 당장은 없고요. 그쵸? 4월 달부터는 암하회가 있다라는 거고, 4월 달이라면 3월 중순 정도부터는 모든 이 코스닥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진다라는 거고, 오늘 같은 날은 그래도 조금씩 물량이 들어오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어요. 오늘 넵지노믹스 요런 종목들 이제 바닥을 거진 기었죠. 끊임없이 거래량 없이 하락시켜놓고, 주봉도 마찬가지고요. 이 자리를 살짝 이탈을 하긴 했지만 이제 기존에 남아있는 자리까지 다 내려왔다라고 봐야 돼요. 기존에 여기 박스권까지 내려앉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시간별 투자자로 종목별 투자자를 봐야 되겠네요. 종목별 투자자로 물량이 빠져나갔네. 또 시간으로 얘는 좀 들어왔고 최근 들어 좀 많이 들어온 물량이죠. 넵지노믹스도 장 끝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10몇만 주 정도로 봤는데 갑자기 물량이 줄었네요. 자, 시젠 같은 경우는 이제 내려올 자리까지 거진 다 내려왔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지수가 어제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는데 시젠은 어제 좀 선반영을 한 부분인 거다라고 볼 수 있고, 오늘도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 말씀드렸던 자리 때까지는 거진 다 내려왔어요. 이제 혹여나 한 번 더 밀린다면 이 12만원대 내일이죠. 내일 12만원대를 한 번 더 확인할 수는 있다. 이 12만원을 시장을 알 수가 없어요.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는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확실히 제약바이오의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12만원 자리에서부터는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림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서 밑에 있는 2평 올라오면서 닫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 12만원에서 10만원까지는 열려는 있다. 왜? 라운드 피겨값이고 10만원이 거의 다 왔기 때문에 그 10만원을 일부러 더 찍을 확률도 있어요. 오늘의 지수처럼. 오늘 지수도 실제적으로 상해 종합지수 중국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 왜 우리나라가 더 많이 빠지는 겁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중국의 악재라고는 하지만 왜 우리나라가 더 빠지냐? 악재는 중국인데, 악재는 미국인데 항상 뭐다? 우리나라가 더 빠진다. 그렇다면 그냥 그거는 명분이고 지들이 더 내리고 싶으니까 돈 있는 기관 외국인이 들이미는 거다. 예전부터 말씀드리죠. 동학개미가 시장을 끌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들 물량 팔아먹으려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주가를 끌어올리고 그러면서 지들 물량 털고 그러면서 옆으로 횡보시키면서 더 이상의 상승에 제한을 두면서 개인들 물량을 어느 정도 흔들어대면서 수익 실현을 하게끔 혹은 손절을 하게끔 만드는 시장이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보면 지수는 밑바닥에서 더 많이 올라왔지만 엄청나게 올라왔죠. 그쵸? 근데 계좌는 요때나 별 차이 없는 개인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정말 내가 단타를 잘하고 매수 매도를 잘해서 그때그때 계속 수익 내셨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축하받아야 될 일이고, 그만큼 주식에 대해서 이 탁월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지만, 대부분의 개인들은 요때랑 올라오면서 요때랑은 달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올라오고 나서 요때랑 지금은 별반 크게 차이가 없다. 여기서는 좀 차이가 나겠죠. 요런 자리 차이 나고 요런 자리 차이 나. 그리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요 자리나 크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 분명히 지수는 바닥 대비해서 올라왔는데. 분명히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종목마다 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고, 이제는 지수가 다시 반등을 하게 되면 최근에 올라왔던 이 디지털 화폐 그런 종목들은 빠질 거니까 대응을 잘들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그래도 종합 차트, 오늘 소마젠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고 나서 올랐죠. 다시 이 자리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켜주는 자리 딱 12,500원 터치하고 올랐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 꼴이 닫았다라는 거.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수 있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오늘 삼성출판사도 한번 올라왔죠? 그래도 7% 정도, 8%? 이 자리에 말씀드렸죠.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고. 8% 정도 올라왔고, 그리고
세종텔레콤. 세종텔레콤도 오늘 상승을 한번 했죠. 그죠? 얘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영상을 찍었던 종목 중에 하나고 오늘 또 상승을 했고요. 세원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을 했다가 한 마이너스 7%부터 5%까지 다이렉트로 쏘고 그냥 밀렸어요. 저는 비트코인인 줄 알았어요. 요새 시장이 애매하니까 비트코인이 또 빠지니까 비트코인에서 놀던 돈 있으신 분들이 주식판으로 또 다시 들어오신 건지 뭔지 시장에 코스닥 특히 시총이 이렇게 높지 않은 애들은 정말 비트코인을 타는 것 같아요. 올랐다가 훅. 얘도 한 차례 올라갔다가 다시 주저앉았어요. 일단은 갭자리는 다 메꿨다. 그죠? 얘는 글쎄요, 조금 더 눌릴 수는 있지만 저는 아직도 한 번 더 위로 올라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세종텔레콤 저는 다 아직 안 팔았습니다. 중간중간 분할 매도를 할 뿐이지 전체를 다 팔지 않았다라는 거고, 오늘 제일약품이 이 화이자 이 백신 26일부터 진행된다고 해서 그런지 오늘 한 차례 좀 올라왔죠. 올라왔지만 이 48,000원 기존에 지지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판단을 했던 자리를 저항을 맞았어요. 결국엔 지지해야 될 자리에서 지지 못하고 눌리면 결국엔 저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는 얘도 옆으로 기는 그림이 좀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박스 치고 얘도 소마젠 같은 모습으로 좀 횡보하는 그림이 좀 나타나줘야 돼요. 그런 그림으로 볼 수 있고요.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48,400원까지 고가를 만들어 놓고 결국엔 눌렀어요.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눌렸고 같이 그러면서 이 수급의 주체가 어느 정도 나가는 그림이에요. 나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아직도 들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말씀드린 대로 이 38,000원 이 자리 이탈하면 종가상 이탈을 하게 되면 다음 날까지 본다 하더라도 빠르게 올라오지 않으면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제 쭉 해갖고 요런 그림 나타날 수도 있어요. 진원생명과학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현대바이오하고 조금 다르지만 비슷할 수도 있는 그림이에요. 그죠? 여기서 못 지켜내면 어느 정도 선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손절이든 대응을 꼭 하셔라. 아니면 한 차례 더 흘러내리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림을 꼭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계속 이렇게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다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크게 반등을 못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오늘 다날도 6% 정도 상승을 했고 다시 한번 눌렀어요. 그렇다면 이제 또 다시 얘는 이 7,000원대 또 밑으로 열려있는 구간이죠. 결국엔 이 자리 안에서만 지키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뭐한다? 얘는 아직 이 이슈가 끝난 거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해 볼 수도 있는 그림이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에 반해 동방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상승이 약했죠. 상승이 약했고 거래량도 그닥 약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9,300원 지지하는지 보시고 못하면 한 번 더 내려앉을 수 있다. 계속 저점을 때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지를 이번에 못한다면 한 번 더 내려앉을 수 있다. 9,000원 초반까지는 한 번 더 내려앉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9,000원 초반까지는 한 번 더 눌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오에이즈 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어제 댓글로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내일 당장 오르냐? 그런 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시가를 확인하고 그날그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당장 오를 거라면 전재산 다 끌어가지고 사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라도 전재산 끌어서 사죠. 뭐 여러분들한테 가끔 오는 문자들 있죠. 뭐 내일 이 종목 급등할 겁니다. 문자로 뭐 사세요. 무슨 팀장입니다. 죄다 사기꾼들이잖아요. 시간으로 올랐던 것들 쳐 올리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 낚으려고. 그렇게 다 알면
지들 부모님 뭐 사돈에 8촌 돈 끌어서 사면 돼요. 굳이 뭐 그걸 알려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죠? 확률적인 싸움인 거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길래 제가 한 37,000원에서 많이 가야 39,000원까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오늘 36,500원 정도까지 올랐다가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그죠? 36,500원이 기존의 고점 자리, 이 안에서 박스권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이 박스를 뚫고 내려앉은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밑에에 대한 박스권을 또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죠? 요렇게 요 박스권을 깨고 내려앉았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박스가 요렇게 하나 잡아줄 수 있겠죠. 요렇게 잡으면 여기가 중간값, 일단 중간값에서 지지를 한 거예요. 이탈하면 27,500원, 28,000원까지 한 번 더 내려앉을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 대한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위로 올라타다가 맞고 나서 밀려갖고 지지받고 바닥 다시 올라오면 중간값 뚫으니까 한 번 더 올라오려고 했는데 눌리면서 다시 중간값 쳐맞고 못 올라가니까 주저앉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자, 대운 같은 경우도 한 차례 더 밀었어요. 일단 35,800원 다 와가는 부분이네요. 그쵸? 당분간 이 안에서 좀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눌러버리면 결국엔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옆으로 기어야 되는 모습이 또 이지랄 하게 되면 또 그만큼 위에 대한 고점이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횡보하는 자리가. 그리고 나서 다시 올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은 계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단. 한 단계 올라오고 못 지키면 한 단계 내려앉는 거고, 다시 못 지키면 또 한 단계 내려앉는 거고, 그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 또 깨지면 이렇게 한 단계 내려앉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웅하고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굳이 올려놓고 지수가 좋지 않고 호재가 단발성이고 또 현재의 자리가 아직은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쳐올렸던 거 다 주저앉힌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주저앉혀버리면 나중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고점 부근에서 어정뛰면 뭐한다? 매도세가 나온다. 즉 그럴 때 손절 물량을 받아먹는다 라고도 보실 수 있어요. 왜? 한번 안 팔았기 때문에 다시 올라왔을 때 야 이번에도 밀리면 다시는 안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다시 또 매도세가 나온다. 어찌됐든 현재는 이 박스권 유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지켜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종근당은 한 차례 더 눌렀네요. 요 자리까지 16만원까지는 일단 열어두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이 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빠진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릴 수 있다. 대신 빠르게 다시 복구해 놓으면 되는 그림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아직 종근당 바이오가 좀 내려올 수 있는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종근당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밀릴 수는 있다라는 관점이고, 이수앱지스 같은 경우는 완전 털고 나가는 그림을 만들어 버렸죠 어제. 그리고 나서 오늘 또 개파라고 떨어지면서 한 차례 더 밀었어요. 일단 7,900원 부근까지는 열려는 있을 수 있어요. 8,000원 혹은 7,900원까지는 열려 있을 수 있지만, 글쎄 러시아 백신 관련해서 이렇게 금방 끝날 부분인 건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올라올 때 그렇게 거래량을 많이 동반한 자리가 여기 한 자리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갭 떠가지고 눌렀으니까. 결국에는 어찌됐든 오늘 이 갭 자리는 다 메꿨어요. 다 메꿨다. 오후장에 시장이 안 좋으면서 더 밀리긴 했지만, 웬만하면 얘가 강하게 상승을 하려면 요런 만원대에서는 지지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이 고점 있는 자리에서는 지지가 나와야 되는 그림이었는데 그 자리를 시장이 어제 오늘 좋지 않으면서 그냥 밀어버렸어요. 말 그대로 그냥 실망 매물, 에라이 하면서 실패를 한 건지, 아니면 하나의 이 갭자리 메꾸고 또 한 차례 상승을 하기 위한 플랜 B인지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플랜 B가 맞다면 우선적으로 9,000원을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10,000원대 회복하는 그림을 한 번은 보여줘야 그게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주저앉을 수 있다. 대신 급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횡보하는 하락을 진정봉 정도가 한 정도 나오면 하루 이틀 있다가 급등을 한번 할 수 있다. 급등을 할 수 있지만 그 급등에 몸통으로 지켜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해보셔라. 이렇게 올라오면서 몸통으로 딱 지켜주면서 끝나면 또 한 차례 올라올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뭐 요렇게 윗골이 달아버리면 결국엔 뭐다? 올라오는 척 하면서 결국 한 번 더 누를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런 그림이 나오면 뭐다? 얘는 실패한 거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 안 가겠구나. 라는 그림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사실 다들 뭐 이런 거 영상 보실 기분도 아니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지수 얘기만 하자니 너무 시간이 짧을 것 같아서 그냥 몇 종목만 선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어찌됐든 내일 오전에 살짝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다 받을 만큼 받았다라고 저는 좀 생각해보고 싶은 그림이고요. 자, 어찌됐든 자, 힘들 내시고 오늘도 푹 쉬시고 내일 시장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